이재명 후보의 사과, 이 진정성이 의심받아서 본전이 안 나온다.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은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이제 우리 김건희 씨 측에서도요, 과거에 그 어렵게 이 증거 자료를 하나씩 찾아내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 이 국면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이 네거티브, 우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공작, 그 다음에 기획,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여권의 이러한 공작의 가짜 뉴스화, 이것이 이제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언론 지형을 넓혀 나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 방송도요, 이 김건희 씨 여권이 어떻게 의혹을 제기하는지, 그리고 그 의혹이 가짜로 어떻게 밝혀지는지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보도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이제 지지율 싸움인데요. 지금 방금 전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밤 되면 나오는 게 뉴델리 의대로 여론조사 업체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가 발표하는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이 새벽 시간으로 20일 날이니까 12월 17, 18일 제일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건희 씨 의혹을 그렇게 제기하고 있고, 공세를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지만은요, 정권 교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 열망, 욕망, 그리고 당위성, 이것은 틀어뜨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를 4인, 그러니까 안철수와 심상정을 넣고 하든지, 아니면 단일화 가정을 해서 하든지 간에 이 후보 지지도 면에서,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 면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자 이 대결일 경우에는 윤석열 44.2%, 그 다음에 이재명 40.9%입니다. 특징은 윤석열 후보가 조금 빠지고 있어요. 한 3.7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3.4%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 정도, 정확하게는 3.3% 정도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는 3.6, 심상정은 3.3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번 선거는 양자 구도로 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요, 이 지역별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호남하고요, 강원,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우세하고 있어요. 특히 수도권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51.6, 이재명이 36.8로서 서울에서는 15% 정도가 앞서고, 경기 인천에서 윤석열 후보가 42.7대 41.6으로 약 1.1%가 앞섭니다. 그리고 충청도에서는요, 조금 앞서네요. 자, 44.7대 43.3. 저도 그래서 우리 충청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압도적으로 높여달라. 제가 이 정권 교체를 이렇게 앞장서는데, 저도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조금 우리 충청도에 계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왜 윤석열이 돼야 하는가? 우리 충청도면 뭐가 떠오르죠? 양반의 고장 아니겠어요? 전통적으로. 지금 뭐 2030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게 우리 충청도 지역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중원 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누가 양반입니까? 예.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뭐 정치적인 역량 여부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간적 자질을 갖췄느냐, 이거는 뭐 두말 여지가 없잖아요. 윤석열이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고서라도 윤석열을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충청 유권자 여러분께 제가 단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무려 24.9%고 이재명은 63.9 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TK에서는 51.1대 33.5, PK에서는 46.9대 30.4. 강원도 제주도가 이해가 안 가네요. 자, 강원도 제주도에서요, 윤석열 39.9, 이재명이 49.5입니다. 자, 그리고요, 당선 누가 될 것으로 보이느냐, 누구를 지지하든지 간에 이 당선 가능성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약 2% 정도 앞서요. 46.3대 44.5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요, 저번 주에 비해서 그러니까 52.2에서 46.3이니까 약 6% 정도가 빠졌고, 이재명은 4%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요, 문재인의 핵심 지지층이 40대, 그리고 50대를 제외한 전 계층에서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투표를 반드시 하겠다. 이게 무려 90.2고요. 가능하면 하겠다가 5.1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선의 투표율은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95.3입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지수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적 양자 대결 그리고 3자 대결인데요. 가상적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이 44.1 그리고 이재명은 41.2입니다. 추세의 특징은 윤석열은 지난주에 48.6에서 44.1로 약 4%가 빠졌고 이재명이는 38.7에서 41.2로 약 3% 정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3% 정도로 리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과 2030에서는 윤, 그리고 4050과 남성에서는 이재명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가상대결 3일이 3명, 안철수하고 붙었을 때는 윤석열이 42.8, 그리고 이재명은 40.8. 여기에서도요, 윤석열 후보가 빠져요. 48.0에서 42.8로. 그리고 이재명은 38.4에서 40.8로 2.4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이하고 붙었을 때는요, 윤석열이가 더 앞섭니다. 44.5 대 40.8. 자, 그래서요, 이 3자 대결, 양자 대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윤석열 후보의 리드가 확연하게 굳어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나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하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 리스크, 상당히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라 그럴까요?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SBS 조사 내용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형수 욕설 파일,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거기에다가 이제 아들 토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재명과 윤석열 35대 33, 그 다음에 하나는 38대 42 이렇게 해서 오차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아들 리스크, 그 다음에 부인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혼전을 보이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머니투데이에서는요, 한규섭 서울대 교수에게 의뢰해서 금년도 통합 지지율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바로 지난주죠, 12월 17일까지 중앙선관위 여심위에 등록된 354개를 쭉 조사해 보니까 윤석열의 평균 통합 지지율은 현재 42.9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37, 그래서 5.1%, 5%, 약 5% 정도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다. 이거를 참고로 하시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중요한 지금 대목이 바로 이 코로나 대응을 가지고 지금 여야가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서로가 역풍이 불지 않도록 우리 야권에서는 공세를 펴붓되 역풍이 불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가 또 좋아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3월 9일까지 좋아질 가능성은 물론 뭐 업다운일 수가 있겠지만 별로 없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저의 판단은 그냥 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쭉 방송을 해오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분석한 이 흐름, 느낌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지난번 경선 때도 제 느낌의 분석이 5에서 10% 차이로 이길 거다. 제가 한번 그렇게 경선 때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중간지대인 7%로 우리가 이겼어요. 윤석열 후보가 이겼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 대선도 제가 보기에는요, 대선도 뭐 틀림없이 이깁니다. 이기는데 저의 주장은 51% 이상으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방송하는 것이고, 이번 코로나, 그 다음에 이 아들과 그 아들의 도박, 성매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당신도 결국은 이상한 그런 성매매 마사지 샵에 드나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허재철 전 한겨레 신문 기자가 최근에 페이북에다가 올려놔서 말하자면 시비를 하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올렸냐면, 저도 마사지 샵 자주 간다. 미혼인데 어떠냐? 제가 자주 가는 것은 밝히지 아니겠지만은 이준석 대표도 다닌 곳이다. 거기에서 은밀하게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본인한테도 아슬아슬한 순간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준석한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비판문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오늘 한겨레 신문 기자 허재철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법률단에서 이 해당 업소는 여성이나 연예인들까지도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곳이다. 절대 불법 성매매 업소가 아닌 것은 공공의 사실이다. 그래서 이후 아들이 방문했다고 알려진 업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 허재철 기자의 글이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로 퍼졌기 때문에
이 대표의 명예가 실추됐고 또 이 해명해야 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이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에도 많은 타격을 줬다. 이렇게 하면서요. 이 허재철 기자를 전격적으로 고소했어요. 자, 이렇게 시비가 되니까 허재철 기자는요. 이 글을 갖다가 친구 공개로 전환하고 고사든지 말든지 난 거기를 퇴폐업소라고 한 적이 없다. 이런 글을 올리고 있고 사과, 반성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음을 또다시 우리 미디어 법률단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전반적인 흐름 아시겠지만은 이재명 이 후보가 코로나까지도 말하자면 청와대를 공격하는데 말하자면 하나의 그 공격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즉 차별화를 코로나 문제에서까지도 시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만큼 이재명 지지율이 그렇게 조금은 올라가는 추세지만은 윤석열 후보를 이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관적 전망 때문에 이렇게 이제 코로나 문제에서까지도 이재명이가 청와대와 차별화를 나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현재 문재인 정권이 주고 있는 이런 보상정책, 재난지원금 이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기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이가 내놓는 여러 가지를 보면 우선 추가적인 추경을 빨리 편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윤우덕 이 기재위원장이죠. 여기에서는요. 내년 1월 중에는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1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따지지 말아라. 선 보상하고 선 지원하고 후 정산을 하라.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국가 백신 책임제를 도입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방역 보상 조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이 법을 개정하려는 문제까지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이 메타버스도 중단하고 공개적인 유세도 좀 줄인다. 그러면서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전격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로나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해서 지난 17일 날 첫 회의를 직접 이재명 후보가 주재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번 이러한 특위에서 다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우리 캠프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역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코로나 대응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 코로나 선대위 산하에 코로나 대응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대응 위원회와 별도로 코로나 극복 비대위원회를 발족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극복 비대위는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한 이 정부 여당의 대응책, 대안 이런 거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코로나 대응 위원회는 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제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두 위원회를 끌고 가는 그런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말이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코로나 이 방역 실패가 바로 정권 교체에 하나의 큰 동인이 돼서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의 민감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도 오늘 윤동길 의사 묘역에서 열린 순국 89주기 추모식을 마친 다음에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정부가 신고한 소상공인들 320만 명한테 1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거, 이거는 매우 턱없이 부족하다. 당연히 국가의 방역을 위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손해가 아니라 최소한 방역 조치를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야권을 향해서도요, 이 100조 이거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그리고 정치라는 게 정략적 목적으로 국민 고통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아들 문제에 관해서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검증 충분히 하시고 문제 있는 데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거듭 사과했는데요. 사과도 한두 번 해야 진정성이 있죠. 이렇게 매일같이 사과를 봐야는요, 이건 사과가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사과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나는 자질이 없다. 나의 피해는 문제가 있다. 후보를 사퇴하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데 정책이라는 게 국민 삶을 계산하고 어려움을 더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반영할 만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부동산 가격,
예상 외로 많이 올라가가지고 공시 가격 이제 조정하라, 줄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을 펼쳐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윤병길 의사와 관련해서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는요, 자주 독립의 부강한 나라 그 꿈을 반드시 이뤄내야 되고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문화 강국이 되고자 했던 문화 강국을 만들고자 한 김구 선생 열사들의 뜻을 잘 기리고 그 꿈을 우리가 현실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런 말이 그야말로 실체화된 정책을 통해서 발표가 돼야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말은 이렇게 뭐 독립 열사들 뜻을 받겠다, 문화 강국, 뭐 세계에 대해서 만한 그런 이 꿈을 만들겠다 하는데 정책 공약을 보면 전혀 반대 방향의 공약, 포퓰리즘으로 일가는, 그리고 안보를 더 무너뜨리고 문화 강국이 아니라요, 문화 패배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이런 입장문은 절대 신뢰성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단단하게 지금 입장을 지금 김건희 씨와 논란에 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해서요, 민주당에서 살라미 의혹으로 하나씩 껍질을 벗기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당이 최근에 제기한 분당 서현동에 있는 삼성플라자 이 갤러리, 여기에서 2003년도 7월 달에 있었던 인간 풍경전 이걸 했는데 이 풍경전 삼성플라자 전시 허위 이력, 그러니까 전시한 적이 없다는 건데 허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대적으로 이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는데, 여기 이 공세와 관련해서요, 2003년도니까 18년 된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자료를 찾겠습니까? 저도 못 찾을 것 같아. 그런데 자료를 찾아냈어요. 이 자료를 찾아내가지고 냈는데 여기에 참여한 작가들의 명단이 적혀 있고, 말하자면 김건희 씨의 이름은 개명전 이름인 김명신 씨로 확실하게 써 있고, 출품작은 비디오 분야라고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팸플릿 내부를 보면요, 김씨 출품작 사진과 함께 개인전 1회, 탄성 갤러리, 프로그램 색에 빠진 의식, 일본 오사카 브라운 외 단체전 다수, 현재 경기대 사회교육은 한림대 안양대 출강, 이렇게 이력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말이죠, 이 한겨레 신문이 1998년도에서 2005년 삼성플라자 갤러리 관장을 맡았던 이홍복 씨 인터뷰를 통해서 이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 팸플릿 공개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팸플릿 사진을 이준석 대표도 페북에 올리고 18년 전 조각까지도 하나씩 찾아내고 있다. 찾아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부족한 부분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드리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민주당의 이런 공세가 정치 측면에서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실상을 왜곡한 공세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월간 조선에 이어서 이렇게 김건희 씨께서 직접 찾아놓은 자료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김병기 의원이 나서가지고 김건희 씨가 2006년도 NYU 스턴 스쿨을 연수했다, 이것이 거짓이다, 허위다, 폭로하고 나섰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주장을 했느냐, 윤석열 후보 사퇴까지도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허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중앙일보가 2006년도에 11월 2일자 기사가 나왔는데, 당시 10월 23일 날 이 NYU 스턴 이 비즈니스 스쿨에서 34명의 중장년 한국인들이 강의를 듣는 모습, 이게 사진으로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요, 바로 오늘 이 김건희 씨, 그러니까 이 사진에 앞에서 두 번째 오른쪽 끝에 김건희 씨가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고, 또 이 사진의 맨 뒷줄 세 자리 쪽에 보면요, 한상혁 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 코드 맞추는 선수가 바로 한상혁 아니겠어요? 한상혁 위원장도 함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2006년도 NYU 스턴 스쿨의 프로그램 연수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 이게 한마디로 근거가 없는 것임이 또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씨 이력서에는 이 NYU 스턴 스쿨 이 연수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리고 수료증까지 받은 것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스턴 스쿨에 연수를 갔느냐? 당시에 이 김건희 씨는요, 서울대의 글로벌 리더 어소시에이션, 말하자면 프로 연수 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서울대 글로벌 리더 과정의 일부로 바로 NYU 스톤 스쿨 연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론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이 글로벌 리더스의 프로그램으로 서울대에서 시행했는데 거기 멤버인데 결석 안 하고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요 또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억지 주장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뻔한 억지 주장이고 여하간 핵심 NYU 스톤 김건희 씨가 서울대 글로벌 리더 어소시에이션 프로그램에 들을 때 갔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삼성플라자 전시회도 맞다. 예, 이것은 직접 찾아낸 이 팜플렛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 팜플렛 사진까지 선명하게 사진으로 전부 페북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박에 앞장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플라자 전시한 거 팜플렛 사진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 당시 보도 내용도 사진 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찾아냈어요. 이 두 가지 그리고 월간조선에서 공개한 내용 이걸 보면 이제 법적으로 말이죠. 이 윤석열 캠프 측에서 허위 주장을 한 사람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부 다 고발하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이 선대위 측에서도요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말하자면 지금 당장은 우선 공개적인 등판은 일단 좀 접어뒀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청와대 이제 이 부속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속실은 영부인 전담 부속실인데 이 부속실을 아예 만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배우자 말하자면 전문 팀을 만들겠다 되어 있는데요. 배우자 전문 팀 만드는 것도 조금 보류하겠다. 예, 그래서 등판은 무기 연기한다. 이렇게 해서요. 아주 극단적인 극약 처방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이 김재원 씨를 아주 대대적으로 또 치고 나섰어요. 말하자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근에 그랬잖아요. 예, 말하자면 김건희 씨 의혹하고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이런 비리 의혹하고는 질이 다르다. 정경심은 문서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 범죄 행위고 김건희 씨는 뭐 이 제목을 좀 그럴듯하게 뽑다 보니까 조금 부풀려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김건희 씨의 이런 의혹 제기를 방어하고 나섰어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홍준표 의원이 박근혜 망친 사람이 이제는 윤석열도 망치려고 장난질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김재원 최고위원이 박근혜 정부 때 정무수석을 한 거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빗대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됐느냐? 이 한 네티즌이 조국을 감싸주는 민주당과 다를 게 무엇이나 그 다음에 윤석열 부인 김건희 비리 의혹이 수두룩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허위 사실이라고 짓는다 이렇게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박근혜 정무수석 하면서 박근혜를 망친 사람이 이젠 윤석열도 망치려고 장난질이네 어이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또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은 본인과 가족에게는 해당하지 않나 보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처와 장모가 윤 후보 발목을 잡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심화된다 잘 돼야 할 텐데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처가의 끊임없는 의혹의 내로남불 다른 한쪽은 마피아 집단 두목도 아니고 전과 사범의 조카는 살인범 아들은 도박의 성매매 의혹인데 이게 대통령 선거 맞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대한민국 수준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 여야 후보 모두 사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서구 선진 사회라면 그러면서 우리는 이 후진 사회이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지금 여야 내부의 분위기까지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 그 다음에요 이재명 후보의 청와대와의 차별화가 아니고 청와대를 버리는 반문재인 노선을 분명히 하는 입장을 이재명 후보가 밝히고 있어서요 청와대의 갈등 국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야권의 경우에는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금 말하자면 반론을 제기하듯이요 지금 여당에서는 후보 본인인 이재명 후보가 직접 청와대 문을 때리고 있어요. 자 어느 정도 하느냐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이 공시 가격 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양도세라든가 이미 부동산 문제가 현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원인의 1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부동산 문제의 민감성을 딱 건드려서 문재인 정권을 버려가지고 차별화시켜서 내가 정권을 잡는 것도 정권 교체다. 나한테 표를 달라. 이런 지금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엄청 열받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제죠. 18일 날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왜냐면은 이제는 이제 이 공시가격 이번 주부터 쭉 통보가 이제 다시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공시가격이 바뀌면 60여 가지가 싹 다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시가격 바꾸는 거가 엄청난 재정 부담을 줘요. 이거를 막겠다. 그래서 표를 받아오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근본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비판을 하고 있느냐. 예. 말하자면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정책 일관성을 지키려는 청와대의 신념이라고까지 단정을 하면서 비판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는 김재원하고 장재원이 있어요. 예. 물론 약간 철자는 다르지만 이 두 사람이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키고 있는데, 이제 홍준표가 그게 아주 못마땅한 거죠. 김건희 의혹 감싼 김재원, 홍준표, 박근혜 망친 자, 윤석열 망치려고 장난질. 예? 박근혜 망친 자. 그럼 뭐 자기는 지켜줬나, 박근혜를? 자기는 박근혜 출당시켰잖아. 홍준표는 김건희 의혹을 감싼 김재원 최고위원을 겨냥해서 박근혜 망친 사람 이제 윤석열도 망치려고 장난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준표는 18일 2030 세대를 겨냥한 온라인에 하나 봐요, 하나. 거기에다가 이준석,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씨 논란에 대해 언급한 기사 헤드라인을 모아놓은 글에 이같이 답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조국을 감싸주던 민주당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면서 윤석열 부인 김건희 비리 의혹이 수두룩히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허위 사실이라고 규정 짓는다고 썼고, 자, 홍준표는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정무수석하면서 박근혜를 망친 사람 이제 윤석열도 망치려고 장난질이다, 어이없다 라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판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뭘 박근혜를 망쳤죠? 정무수석할 당시에 제가 상황을 좀 아는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좀 불거진 상황이었어요. 그때 언제냐면은 이 홍준표가 제대로 이 상황을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김재원 최고가 들어왔을 때는, 그때 정무수석할 당시에는 이제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이 있었잖아요.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터질 때쯤이었어요. 그쯤 해갖고 쭉 나간 거거든, 탄핵까지. 그 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와서 이제 그걸 수습하는 과정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망칠 일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망칠 일도 없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 당시 정무수석하면서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하고 또 나름 박근혜 대통령 지키려고 했는데,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이 촛불 세력의 언론이 하나도 안 도와주니까 그 역할이 축소됐을 뿐이지 박근혜를 망친 사람은 아니에요. 자,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김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서 김 씨가 이력서 제목을 좀 근사하게 썼는데, 채용이나 중요 경력을 확인하는 분들이 허위면 그냥 넘어갈 리가 없는 것이다.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경력은 허위가 아니에요. 날짜가 좀 틀렸을 뿐이지. 근데 그걸 갖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홍준표는 19일 윤 후보의 공정과 상식은 본인 가족에게는 해당하지 않나, 그러면서 처가와 장모, 윤 후보 발목을 잡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심화된다. 잘 돼야 될 텐데. 참. 아니, 처가 문제는 결혼 전에 있었던 문제고, 또 지금 부인 문제도 결혼 전에 있었던 문제인데 최근에는 잘못했다고 하고 도의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뭐가 심화가 되고, 이거는 홍준표가 난리치니까 심화되는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될 텐데라는 건 거짓말인 것 같고, 한쪽은 처가의 끊임없는 의혹 내로남불, 다른 한쪽은 마피아 집단 두목도 아니고 전과 사범에 족하는 살인범,
아들은 도박에 성매매 의혹인데 이게 대통령 선거가 맞느냐 질문에 대한민국 수준이라고 대답했어요. 여야 후보 모두 사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러니까 뭐 거의 서구 선진화 사회라면 사퇴한다 이거죠. 서구 선진 사회라면 웃기는 소리예요. 미국도 그러지 않아요. 예? 바이든도 개판 5분 전이었다고. 솔직히 홍준표도 대선 나가서 이렇게 박빙 상황이면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터져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솔직히 지금 그냥 대충 넘어가서 그런 거지. 하여간 분탕이란 분탕은 다 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가. 우파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제 이단화가 돼버렸어. 윤석열을 공격하지 못해서 안달이고 말이죠. 지금 후보 교체를 하자고 또 그 지지자들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말 한심하고 저희 그 댓글에도 보면 후보 교체합시다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홍준표 빠인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이재명 빠예요. 아시겠지만. 홍준표를 이용해서 윤석열을 까자 이거지. 그건 모를 것 같아요. 그 사이트 커뮤니티에도 다 그 홍준표 빠가 아니라 이재명 빠들이 왕창 들어간다고. 이무수님 감사합니다. MJ최님 감사합니다. 앤디님 감사합니다. 홍준표는 내부 총질로 윤석열 후보님 흔들어서 자기가 후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맞는 말씀이죠. 진보배님 감사합니다. 우짜구연님 감사합니다. 홍방자 대통령 관상 아니다. 옛날에 이제 홍방자라는 표현이 있었죠. 예. 하여간 홍준표는 솔직히 우파를 망쳤다고 봐야지 홍준표가 우파 살린 적 없어요. 솔직히. 예, 아시겠지만. 대선 때 정말 우파가 망할까봐 찍어준 거지 홍준표 잘해서 찍어준 사람 없어요. 그 말본새가 그게 뭡니까? 자기 장인한테 영감탱이라고 그러고 세상에. 아니 어떤 장인이 영감탱이라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쥐주영님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홍준표가 후보 안 된 게. 홍준표 후보 됐으면요 지금 망했습니다. 아이, 그냥 망했어요. 곳곳에서 문제가 터졌을걸요. 예, 망했다고. 여러분들 릴레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 홍준표 이 세 사람 규탄해야 되겠어. 가보니까 이준석뿐만이 아니라 홍준표, 이준석, 김종인 아웃 집회로 해야 될 것 같아. 이준석 탄핵이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 이준석 탄핵 여러분들 성원 좀 부탁드릴게요. 소환운동 하고 있는데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그 정도 해놓겠습니다. 예. 여기다가 일단 내가 당원이 아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당원이 아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당원 가입하시고 당원 번호에서 올리세요. 당원 가입한 다음에 국민의힘에 가서 3개월만 1,000원씩 내면 책임 당원 되니까 그때 또 자격이 획득되거든요. 저희가 이 운동을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니까 이준석 소환 운동 여러분들 계속 좀 가열차게 해주세요. 조민정님 감사합니다. 조민정님 지금 보세요. 누가 지금 윤석열을 지킵니까? 홍준표랑 싸우는 사람은 저뿐이 없어요. 예? 다 무서워가지고 저희가 홍준표랑 이렇게 싸우고 싸우는 게 아니지 문제를 지적하니까 구독자도 좀 덜 늘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의 홍준표 지지자들이 지금 있거든. 예? 좀 덜 는다고. 그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예? 저희는 구독자 좀 늘어야 되지만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저희는 구독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당연히 늘길 바라고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독해 주시고 한 명이라도 더 우리에게 힘을 몰아줘야지. 그래야 제가 계속 가잖아요. 홍준표를 비판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이제 건식하겠다는 유튜버들이 많거든요. 우파 유튜버들. 그래 너는 싸워라. 나는 뒤에서 건식하겠다. 이러면서 싸움은 제가 하고 좋은 일은 지네들이 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준석 탄핵 집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탄핵 집회 나와서 유튜버들도 함께 찍어줘야 되잖아요. 안 와. 그리고 소개도 안 해. 그리고 이제 윤석열 쫓아다니면서 자기는 윤석열 팬이다.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나 하지. 이준석 안 깐다고. 저희 집회도 안 오고 생색만 내고 이준석 소환운동 링크 이런 거 소개 안 하고 그냥 무시하는 애들 있잖아요. 다 기회주의야, 기회주의. 여러분들. 제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유튜버들은 기회주의라고. 싸우는 애들이 아니야. 그냥 돈만 바라보고 하는 애들이야. 돈만 바라보고. 돈 보고 하는 애들이야. 눈이 시뻘겠어. 신의 한수 이름 팔아갖고 그동안 장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요즘 신의 한수는 재중계하고 웬만하면 현장에 윤석열 후보만 있을 때 나가는데
그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면은 뭐 전 직원이라고 하면서 신의 한 수 행세하면서 구독자 빨아당기고,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제가 뒤에 그냥 칼을 맞아갖고 엊그저께 수술했다고.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제가 이렇게 어렵게 싸울 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인간들이 없어. 오히려 나 몰라라 하고 있던, 나랑 사이 안 좋았던 가로 세로가 그나마 이준석 탄핵 운동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정말 내 편인 것처럼 하고 구독자 뽑아먹고 소개해주고 한 인간들은 안 도와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거 싸우면 그런 덕만 보는 거지, 덕만. 근데 진짜 여러분들 제가 힘들게 싸우고 있어요. 진짜 너무 피곤해 요즘. 힘들어. 그냥 집회하는 것도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데 이번 주에도 그렇지만 뭐 계속 집회 그 차량비나 앰프비 뭐 돈 들어가는 것도 돈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 나가면 방송을 못 해 우리가. 전 직원이 나가서 하잖아요. 방송을 못 하지 그날. 컨텐츠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사실은 신의 한 수가 5일 돌아가야 되는데 4일 돌아가는 거예요. 4일. 아주 힘들어요. 그걸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다른 데도 어떤 때는 막 진짜 이거 나 혼자 싸워야 되나 욕만 먹으면서 내가 이거 이준석 문제를 집회까지 하면서 그냥 서명 운동만 하고 나가서 집회하는 건 하지 말까? 뭐 이런 생각도 매일 들어요. 진짜 힘들거든. 말이 그렇지 가서 장비 설치하고 뭐 또 방송 준비하고 이게 생각보다 훨씬 힘드는데요. 진짜. 흑당 버블티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왼수 같은 가세연도 같이 하는데 참 그래 진짜 오늘 서글프다. 이렇게 앞길을 뚫어 놓으면 도와줄 줄 알고 제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다들 그냥 큰일에는 함께 안 하고 홍준표도 안 깔 거야 아마. 그냥 자기네 구독자 빠질까봐.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좀 저희 공격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요즘. 굉장히 심해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막 어떻게든 이제 신의 한 수를 음해하려고 진짜 생각보다 훨씬 더 압력이 들어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힘을 좀 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제가 걱정한 대로 가고 있잖아요.